잠시만요. 잠깐. 씻고 올게요. 이 둘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아범한테는 뭐라고 하고 왔냐? 애미 너를 쳐다보는 눈빛이 아직도 그렇더냐? 아니요. 오늘도 당연히 갔다 와야지 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애미 너가 편한 얼굴로 케어를 잘해주니까 아범도 이젠 편한 모양이구나. 잘했어. 오늘따라 더 괜찮아 보이는구나. 이리 와 보렴, 아가. 아버님, 잠시만요. 잠깐 씻고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은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걸어가는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움직임이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눈빛, 그 시선은 오래 머물렀고 그 안에는 단순한 가족의 감정만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가족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장면 자체가 어딘가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 며느리와 시아버지, 가장 선을 지켜야 할 관계, 누구보다 거리를 지켜야 할 관계. 그런데 그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공기. 도대체 이 집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워진 걸까요? 이 사연처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많으니까 지금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46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눈에 띄는 것도 없는 그저 흔한 사람. 하지만 그 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서로 다른 선택을 해버린 사람들의 사연이에요.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준비할 틈도 없이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5년 전 그날 이후 은지의 하루는 바뀌었습니다.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숨이었어요. 살아있는지 그 사실 하나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기저귀, 그 다음은 몸. 손에 익은 동작이었지만 매번 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은 달랐어요. 그리고 반응 없는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은 좀 괜찮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기 위한 말이었어요. 그런 반복된 일상,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저 오늘 하루를 넘기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거울을 봤어요. 그날 본 거울 속은 현재가 아닌 미래였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계속 맴돌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어요.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지쳐서도 아니었어요. 끝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은지는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떠오른 장소가 있었어요. 시댁, 남편의 사고 후 한동안 찾지 않았던 시댁이었습니다. 서재에 꽂힌 빼곡한 책들. 이거 다 아버님께서 쓰신 거예요? 옛날에 좀 왕성했지. 시아버지는 소설가였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은지에게 소설가는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은지는 그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그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계세요?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왔냐? 시아버지는 말을 많이 하시지도 길게 하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전히 짧은 대답.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그날은 많은 말도 없었고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지는 시아버지 집에 가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시댁에 갈 때마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전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난 그 부분을 오래 고민했었지. 시아버지와의 대화와 시간들. 그곳은 은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하루. 은지가 남편의 기저귀를 갈며 말했어요. 아버님 좀 챙겨드리고 올게요.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색했던 말.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빨래를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밥도 챙겨드리고 누가 보면 남편도 부양하기 힘든데 시아버지까지 부양해야 되는 현실에 참 기구한 며느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은지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여기만 오면 편안했고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끝이 없는 힘든 현실의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아가, 오늘은 좀 어떠냐? 그대로죠. 짧은 대화. 그런데도 그 시간이 가장 편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가는 일이 잦아지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돌아오는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아내는 더 밝아졌고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의심스럽고 불만스럽지만 아무런 말도 못하는 현실이었어요. 그래도 설마 그렇게 시작된 생각은 점점 확신이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떠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아내의 밝아진 표정만으로도 솔직히 안심이 되었던 남편이었어요. 오늘도 은지는 시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사람은 왜 계속 버티려고 할까요? 은지가 물었어요. 하나라도 지키고 버티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게 없으면 이미 끝난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현실에 대한 팩트였습니다. 그날은 비까지 내려 더 감수성이 예민해졌어요. 비도 오는데 한잔 할래? 잔이 오가고 취기가 오르면서 말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랜 고민을 꺼내듯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오래 못 간다. 너도 아범도. 며느리가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감지한 시아버지는 큰 결심을 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아버지의 그 말의 순간 북받쳐 오른 은지는 시아버지의 가슴에 기대어 지금까지 애써 눌러온 서러운 눈물을 원 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 우리 서로 모두가 버틸 수 있게 만들어보자. 그 말은 조용했지만 비장한 선택과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항상 동경해오던 안식처 같았던 사람. 순간 은지는 술 기운 때문인지 시아버지의 위로와 다독거림에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평소 동경해오던 시아버지가 남자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런 은지의 마음을 간파한 듯. 아가, 네 아버님. 그 말은 짧았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둘은 마치 오늘이 생의 마지막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시선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평소와 똑같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기려고 해도 계속 떠올랐어요. 은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어지면 안 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느렸고 평소보다 더 무거웠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치는 하루였어요. 그리고 저녁, 은지는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손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렸어요. 어제와는 다른 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선택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왔냐? 평소와 같은 말.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어요. 은지는 잠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버님. 짧은 대답. 그 안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은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색함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서로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해야 하는 공기. 그게 둘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은지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덜 망설였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는 시간도 짧아졌고 손을 올리는 것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버님, 그 말은 어제보다 부드러웠어요. 왔냐? 그 말도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어색함은 점점 줄어들고 익숙함은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민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지는 알았어요. 이건 이미 지나온 선택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버텨야 하는지 의문이었던 46세의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어떻게든 버티게 해야만 했던 시아버지, 그 차이, 그 금기, 그 사이에 이런 순간까지 이젠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도 은지는 시아버지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둘의 호흡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둘 사이의 시간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처럼 흔들리던 순간도 있었고 서로를 피하려던 날도 있었고 괜히 말을 줄이던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둘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것. 이미 선택된 흐름이라는 것.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범을 케어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은 경고도 아니었고 위협도 아니었어요. 현실을 짚는 말이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그냥 흘러가는 상태로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 말은 차갑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식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요? 그 질문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는 잠깐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가, 무작정 희생만 하란 소리가 아니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지. 그 말은 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 혼자 버티는 구조는
아니어야 한다. 그 말에 은지는 처음으로 조금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은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유지되는 구조라는 걸, 그리고 그 구조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는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게 남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은 거래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결과처럼 들렸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 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은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계속된다. 그 확신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가 은지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가, 지금처럼 이렇게만 살면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은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남자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지금까지 재산도 제법 있고 하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가 이 재산 누구에게 주겠니? 시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가, 우리 이렇게 살자. 내가 너에게 나중에 너희 몫으로 크게 상속을 해주마. 지금은 일단 너희 통장에 3억을 넣어줄 테니 이걸로 조금은 위안이 되었으면 해. 순간 은지는 갑자기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돈도 돈이지만 동경하는 남자에게 전해지는 진실된 위로,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물었던 사람은 왜 계속 버티려고 할까요? 라는 공허한 질문지에 해답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아가, 나도 사실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만. 그걸로 난 충분해. 아가, 그래줄 수 있겠니? 시아버지는 이제 본인의 고민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지는 내심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 시아버지를 동경해왔던 터라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순간 시아버지의 청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들며 좋아요. 아버님, 우리 그렇게 해요. 애둘러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는 며느리 은지가 얼마나 새롭게 보였던지 시아버지는 다시 시작했어요. 아가, 오늘 좀 늦었지만 조금만 더 있다 가려무나. 아버님, 그럼 빨리요. 그렇게 둘은 계속됐습니다. 그날은 늦게 돌아왔어요. 남편이 누워있는 방문을 열자 눈을 보지 않고 천장을 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좀 늦었네. 아버진 잘 계시지? 그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짧게 끝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뒤에는 훨씬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은지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왜 늦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 표정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어요. 요즘 왜 저러지?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그 의심은 점점 구체화가 되었어요. 말투, 표정, 눈빛,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따질 수도 있었고,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떠난다면 붙잡을 수 없고 그저 남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선택했어요. 모르는 척,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하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그는 눈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 떠나지 않았잖아.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아내만 변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떠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가장 중요했어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은지는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말했어요. 아버님 좀 챙겨드리고 올게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상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잠깐 그 말을 듣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그 말은 짧았지만 허락이었어요. 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자신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은지는 바로 남편의 기저귀를 갈고 정성껏 몸을 닦아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한결 편안해진 목소리와 표정, 판이하게 달라진 정돈된 모습, 더 정성스럽게 자기를 케어해주는 모습, 아버지 집에 더 자주 가는 횟수, 예전보다도 더 잘해주었고, 항상 떠날 것 같았던 불안감이 사라졌고, 남편에겐 솔직히 의심 따위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게 가장 편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점점 더 익숙해졌어요. 은지는 오늘도 남편 영양식을 최고급으로 바꾼 뒤 모든 케어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 집, 이제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문 앞에 서서 잠깐 멈추는 일도 없었고 손을 올렸다 내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왔냐? 그 한마디, 그 짧은 말이 이 공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그 말은 짧았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서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그날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도 편안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은지는 그 안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 어떤 이유보다도, 그 어떤 설명보다도 버틸 수 있다는 느낌, 그것 하나가 모든 걸 바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집에서 돌아오는 길, 은지는 걸음을 늦췄어요. 예전에는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았고, 잠깐 멈춰도 괜찮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남편의 눈을 보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은지는 남편의 눈을 보며 말합니다. 나 오늘 조금 늦을 수 있어. 남편은 알고 있어도. 그래, 잘 다녀와. 당신 좋아하는 책도 많이 보고. 은지도 알고 있어요. 남편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둘은 암묵적인 선택을 하면서 내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도 시아버지 집에 도착한 은지는 뭐가 그리 급한지 아버님, 왔냐? 익숙한 짧은 그 한마디, 여전히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시그널이 필요 없었어요. 왔냐? 그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 짧은 말이 이 공간의 시작이었고 선택의 유지였으며 각자의 버팀이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더 이상 침묵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공간은 둘만의 소리로 가득 찼고 그렇게 시아버지와 은지는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차례 계속됐습니다. 그 안에서 은지는 자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고 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밤, 불이 꺼진 공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의 이해도 관섭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떠나지 않았고 남편은 묻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모든 걸 지켰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멈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오늘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연처럼 이어지는 이야기 많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